1단계 화학 7차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 그리고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달라지는 것,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체, 액체, 고체. 이 상태를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고 하죠.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요. 지금 여기서는 기체는 여기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도 기체일 것이고요. 공기 중에 있는 기체도 있고요.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죠. 고체는 딱딱하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고체, 액체, 기체는 서로 다른데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다르잖아요. 자, 이 그림은 고체, 액체, 기체의 분자 배열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 고체는 어떤가요?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액체는요, 조금 돌아다닐 수 있죠. 기체는 같은 크기 공간 안에 몇 개 들어있지 않고요. 실제 이거보다 더 적은 개수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기체 분자 운동론 배웠잖아요. 기체사 분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머니까 이거는 상자 안에 하나만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는 분자 배열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자 운동을 보시면요.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그 제자리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살짝 진동만. 액체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죠. 기체는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정리해 보시면요. 고체는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자, 액체는 분자가 고체보다 불규칙하죠. 그리고 기체는요,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고체는 제자리에서 분자들이 진동 운동만 하죠. 액체는 기체처럼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동할 수는 있죠. 기체는 매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분자가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모양하고 부피가 일정해요. 고정되어 있어요. 액체는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는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물의 부피가 변하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기체는요. 자유롭게 분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모양과 부피가 둘 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과 운동 상태에서 분자의 운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 물질의 상태는요. 고체, 액체, 기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죠. 바뀌죠. 우리는 그것을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분자 배열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해요. 그러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되죠.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화한다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의 분자 배열이 달랐으니까 상태가 변할 때 분자 배열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변화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자, 다 노란색 분자로 표시했어요? 분자 종류 바뀌었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분자 종류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개수도 바뀌지 않아요. 개수도 바뀌지 않으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부피가 커지겠죠.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더 멀어져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그럼 부피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분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변화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물질의 상태 변화의 명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는 걸 융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현상. 그런 거 융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현상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화라고 해요. 빨래가 마르는 것 같은 증발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물이 끓는 것 같은 끓는 현상, 끓음 현상. 이것을 기화라고 부릅니다. 자,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건 액체로 변화하는 거니까 액화. 액화의 예는 뭐냐면 우리가 차가운 물이 담긴 컵을 공기 중에 두면은 물방울이 맺혀요. 그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 기체가
액체인 물방울로 상태 변화한 거죠. 응결한 거죠. 자, 응고. 응고는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현상이에요.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고, 샘물이 뭐 식어서 굳는 거, 그다음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응고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승화는 둘 다 승화예요.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것도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도 승화예요. 그래서 뭐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드라이 아이스 액체 상태 거치나요? 안 거치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자, 그거 승화예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되니까. 그리고 아주 추울 때, 추운 늦가을 됐을 때 나뭇잎에 얼음처럼 뭔가 맺히는 것이 있어요. 성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바로 승화해서,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해서 얼음이 맺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태 변화의 명칭들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화의 예 한번 살펴볼게요. 증발이라는 현상과 끓음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증발은 우리가 앞에서 분자 운동에서 이미 배웠어요. 분자 운동에 의해 증거로서 증발을 배웠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요? 자, 액체의 표면에서 분자가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하는 현상이고요. 끓음은 보통 끓일 때 보글보글 끓는다 표현하죠. 그 보글보글은 액체 내부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면 끓음,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면 증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물이 수증기로 변화하는 상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공통점은 둘 다 기화인데 증발과 증발은 액체 표면,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도가 증발은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해요. 액체 표면에서 분자 운동에 의한 것이니까. 물론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일어나긴 하지만, 끓음은 끓는 점이 딱 돼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액체 내부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의 온도가 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끓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아까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질량과 부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보세요. 액체 양초와 고체 양초예요. 자, 액체 양초였던 데다 선을 그어놨죠. 고체로 됐어요. 어때요? 부피가 줄어들었죠. 왜 부피가 줄어들었나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줄어들었고요. 자, 질량은 변화하지 않죠. 왜? 분자의 종류와 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예외적인 게 있어요. 얼음과 물의 부피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놀러 나가려고, 더운 여름에 놀러 나가려고 물을 냉동실에 얼린 경험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물을 얼리기 전에와 얼린 후의 모습인데요. 다 뚱뚱해졌죠. 가끔가다 병이 터지기도 해요. 그리고 왜 추운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다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원래는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작은데 물은 예외입니다. 물은요, 예외로 부피가, 질량은 그대로 당연히 있죠. 분자의 종류 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부피가 증가해요. 물에서 얼음으로 상태가 변화할 때. 다른 물질들은 감소하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물의 분자 구조와 얼음의 입자 구조예요. 얼음은 고체일 때 물 분자는 고정돼서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는데 이렇게 배열이 돼요. 빈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은 조금 더 얼음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빈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빈 공간들 때문에 부피가 더 커요, 얼음이. 그래서 물만 좀 예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빈 공간 있죠? 자, 이번에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를 보실게요. 먼저 물질이 녹거나 굳을 때의 온도 변화를 보실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물의 냉각곡선 그래프예요. 보시면요. 자, 물을 얼리는 거예요. 얼리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냉각해도 온도가 하강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얘기해요. 즉, 물의 경우에는 어는 점이 0도씨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왜 이렇게 온도가 유지가 되냐면요. 원래 어는 동안 점점 이제 분자 운동이 올리니까 운동이 느려져요. 점점 느려지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서 오히려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어떻게 하는 동안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화하는 동안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니까 냉각은 시켜도 온도가 하강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다 상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분자 사이 거리가 딱 가까워져서 이제 상태가 다 변했어요. 그동안은 이제 다시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에는요. 자, 어느 동안 열을 방출해요. 우리는 이 열을 응고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응고할 때 방출한 열이니까요. 이렇게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그래프예요. 물을 얼리는 거고요. 아까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죠. 다시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얼음이 녹을 때는 온도를 점점 올려줘요. 온도를 점점 올려주면은 어느 순간 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자, 고체일 때 분자들이 가닥닥닥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액체가 될 수 있어요. 자, 분자들 사이엔 인력이 있거든요. 이걸 이겨내려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내고 떨어지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상승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융해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온도 보세요. 어디예요? 0이죠. 0도시죠. 어는 온도와 녹는 온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온도가 같은 온도고요. 당연히 물은 0도씨지만 다른 물질도 꼭 0도씨인 건 아니죠.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에탄올의 가열곡선 한번 보실게요. 에탄올의 가열곡선을 보시면 자,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죠. 자, 여기가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까 녹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액체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요. 왜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려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데 그 분자들의 인력을 이겨내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액체에서 기체되는 거? 기화. 기화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나면 다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어요. 물은요? 100도씨요. 물질마다 달라요. 자, 왜냐하면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어떻겠어요? 이겨내는데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요. 물이 에탄올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는 것이겠네요. 자, 그러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는 열을 받으면 빨라지고 열을 빼앗기면 느려지죠. 자,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려면 분자 운동이 빨라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서로 분자 사이 인력을 이겨내서 떨어져야지,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자,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과정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겠어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겠죠.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자,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이때는 열 에너지,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융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겠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화라고 하죠. 기화열, 이때 열 에너지는 기화열이 되겠죠.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요. 액화열을 방출하는 것이겠죠. 자,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럼 뭐예요? 응고열을 방출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현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소독약을 뿌리면 손이 시원해지는 이유 뭘까요? 착 뿌렸어요.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있고 소독약을 뿌렸어요. 액체에서 뭐로?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기화열을 어떻게 해요? 흡수하죠.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열을 흡수해 버리니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걸로에 물을 뿌리면 따뜻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물은 액체. 물이 뭐로 바뀌죠? 얼음으로 바뀌죠. 고체.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 열에너지를 방출하죠. 이때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응고열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글루에 물을 뿌리면 따뜻한 것이죠. 이거는 또 어떤 현상과 관련이 있냐면 눈 오는 날이 별로 춥지 않은 이유. 왜? 눈이 눈으로 되는 동안, 물이 얼음이 되는 동안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눈 오는 날은 생각보다 날씨가 별로 춥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태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자들의 배열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태가 변화할 때는 분자의 배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과정은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고요. 분자 사이에 이겨야 하는데 에너지 쓰니까. 반대 과정은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